작년 여름 한강공원을 뒤덮었던 동양 하루살이. 산란지를 찾기 위해 연구진이 한강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래바닥 속 작은 구멍에 숨어있는 애벌레, 동양 하루살이 유충입니다. 1년간 자라 성충으로 바뀔 때가 되면 물고기처럼 헤엄쳐 수면으로 올라갑니다. 꼬리 지느러미가 달린 껍질이 떨어져 나가고 숨겨졌던 날개가 펼쳐지면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종전엔 강변 가장자리, 얕은 수초 부근이 동양 하루살이 유충의 주된 군락지로 알려졌지만 수중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가장자리 진흙 바닥이 아니라 수심이 깊은 한강 중앙부 바닥의 굵은 모래나 돌틈 사이가 주 서식지였던 겁니다. 기관아가미로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고온 실트나 모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관아가미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런 모래라든지 이런 자갈, 이런 지역들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 새로 밝혀진 서식지에 따라 방제 방법도 달라집니다. 빛을 향해 달려드는 습성을 이용해 조명이 달린 포집기를 그동안 강변에 설치했었는데 한강 중앙부에 바지선을 띄워 포집하는 방식이 올여름 대거 추진됩니다. 초여름 북한산 인근 지역을 뒤덮었던 러브버그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중국이나 대만, 오키나와 등에서 유입된 걸로 추정됐지만 이번에 처음 이루어진 유전체 비교 분석 결과 훨씬 더 북쪽인 중국 칭다오 등 산둥반도 지역 개체와 가장 비슷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 러브버그가 발견된 게 인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항구 쪽에서 이제 배 같은 것들이 오가면서 러브버그가 특히 러브버그를 유인하는 천연 물질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장미과의 꽃들은 특유의 꽃향기로 러브버그를 유인하고 이 벌레를 매개로 꽃가루를 퍼뜨립니다. 바로 이 장미꽃의 천연 방향 물질을 포집을 위한 유인 물질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장미에서 휘발되는 그 향기를 내는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료나 화장품에도 쓰이는 천연 물질로 안정성이 아주 높은 물질이라고 봅니다. 러브버그나 동양 하루살이는 떼지어 나타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줬지만 유해한 곤충은 아니라서 살충제로 제거하는 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천연 물질이나 조명기를 활용한 친환경 방제가 필요했는데 국립생물자원관과 서울시가 이번에 함께 마련한 새로운 방식이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이 한강공원 자전거 길에 워낙에 하루살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 키만한 초대형 끈끈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수많은 하루살이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하루살이들이 날아와서 철썩철썩 끈끈이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형 끈끈이를 이 자전거 길을 따라서 쭉 일정 간격으로 배치를 해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 한강 등지에서 동양 하루살이가 대량으로 출현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동양 하루살이는 깨끗한 물에서 유충 시기를 보내며 성충이 되면 번식 후 짧은 생을 마칩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2주가량 빨리 출현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한 2주 정도 더 빨리 나왔어요. 원래는 지금이 딱 시즌인데 하루살이는 독성이 없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한두 마리 정도 입에 들어왔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입이 없어 사람을 물지도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살고 몇 주 살면서 딱히 그 먹이 활동에 에너지 쓸 시간 필요 없어요. 얘네는 암컷 수컷 모두 많아서 짝짓기 하고 암컷 낳고 끝나면 되기 때문에 번식이 네, 성충 단계는 이제 번식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먹이 활동에 그렇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아예 없습니다. 네. 다만 대량으로 몰려들어 시민들의 산책이나 야외 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얼굴에도 붓고 벌레 입속으로도 들어오고. 입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아니 저는 이제 이 귀로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늦은 시간대로 잡아요, 일부러. 전문가들은 하루살이의 대량 발생이 강이 깨끗해졌다는 긍정적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울 좀 더 강 깨끗해졌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강이 좀 더 건강해지다. 원래 동양 하루살이는 우리 대발생하는 러브버그 이런 건 외래종이었으나 동양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토종 우리 원래 땅에 살던 곤충이거든요. 하루살이는 새, 물고기, 개구리 등 다양한 천적이 있어 생태계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양 하루살이를 잡겠다고 새들을 갑자기 많이 풀어놓는다. 혹은 다른 잘 잡아먹는 육식성 곤충들을 많이 풀어놓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람들에게 폐해가 되겠죠. 수많은 새떼들이 날아다닌다라고 하면 그것도 골칫거리 아닙니까?
지자체에서는 방역 차량 운행, 끈끈이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완전한 박멸보다는 개체 수절과 공존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미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쉽지 않고 네. 유충일 때 물속에서 잡아먹게 하자라는 발상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생태계 균형을 고려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먹이 사슬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양하루사이들이 다 전멸을 해버리면 그거를 먹고 살아야 되는 다른 물고기들이나 새들이 좀 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럼 걔네들이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걔네들이 평소에 좀 먹어주고 있던 다른 진짜 더 심한 해충 같은 것들이 더 다시 발생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박멸해서 뿌리 뽑자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사람이 오는 곳에서 최대한 멀어지게 만들자, 숫자를 좀 줄여보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공존의 지혜를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